그리고 정부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역전세가 130조가 뭐 신문에는 300조까지 나오는데 한 150조 정도가 연말에 뭐 터진다 이렇게 뭐랄까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역전세가 생기니까 그 갭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그 DSR 규제 완화를 풀어줘서 전세 반환 보증금을 대출해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연말에 150조 뭐 만기가 도래한다. 아니 여러분, 전세는 만기가 도래하는 거야. 그러면 전세 임대인이 알아서 내주면 되는 거야. 자기가 가져갔던 돈 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왜 정부가 걱정을 하냐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정부에서 군부를 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1년간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 정도인데, 앞으로 보증금 반환해 줘야 될 게, 그 절반이 한 150조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 얘기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그 정부가 걱정할 거리인가? 이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책임하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았던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은 그 집을 가지고 뭐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금매로 팔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시장의 원리고 시장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거지. 윤석열 정부의 그 강점이 뭐예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어. 첫 번째는 일상 규제 대책 완화로 그때 둔촌 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세상에 한 아파트에 청약 시즌에 맞게 시기에 맞춰서 뭐 모든 규제 완화를 풀어줘서 거기서 그냥 뭐 난리가 났었잖아, 대한민국이 그때. 그 둔촌주공 때문에 그때 부동산 경기가 다 살아난 거 아니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성공한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부동산 그 분양가 폭등이 일어났잖아. 폭등이 일어나고 서울에서는 10억 이하는 이제 나오지도 않잖아. 84 기준으로. 그죠? 서울에서는 10억, 강남에서는 20억이 됐잖아. 그래서 중산층들이 다 청약 포기하는 사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냐고. 자, 그렇게 분양가를 폭등시켰는데, 그러면서 그 주변의 집값들이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 지금. 그죠?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나마 이 연말에 역전세가 예상돼서 많은 그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물을 쏟아내고 있거든. 시장에 뒤에서 보겠지만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그나마 조정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란 말이야.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정부가 막고 있는 거야. DSR 규제 완화해줘서 전세금을 대출로 내준다고 하면 그거 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금리도 싼데 안 팔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집값 방어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사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DSR은 어떤 마지막 지켜야 될 원칙인데, 그것마저 이게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상반기 전세가 폭등기 계약이 올해 하반기에 끝나면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의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한다. 이게 대체적인 그 흐름인데, 자, 이걸 정부가 지금 막아보겠다라는 거야.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나는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잖아. 결국은 전세 반환금 반환금 보증 대출 하는 거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은 지금 사실 돈은 많은데 돈을 굴릴 데가 없어. 기업도 빌려줄 수 없는 거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없고, 그죠?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비싸니까 전세 대출도 잘 안 받아 요즘. 오히려 전세 대출을 반환하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왜냐하면 물가는 폭등하지,
전세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세 받은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낮추어 간다고. 지금 5억에 살던 사람이 4억으로 가고 4억에 살던 사람이 3억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은행에 돈을 쌓이고 은행이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부와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제안을 했겠지. 정부에 자꾸 은행 쪽에서 어떤 역전생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도 전세 사기 사건처럼 또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 또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들은 다 또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또 손실이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은행들이 이걸 막으려고 하면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을 빌려줘서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일종의 이렇게 로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지, 그죠? 전세 반환금 보증 대출 해줘서 이자로 받고 그다음에 부실을 막을 수 있잖아. 정부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큰일이 터지는 줄 알고. 여러분, 아니 전세 반환금 보증 대출 반환금이 150 역전세가 일어날 때 150조라고 하면 그 150조가 다 터지겠냐고. 그죠? 몇 조는 터지겠지. 몇 조가 터지면서 시장의 가격에 안정을 찾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요.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뭐 거의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시행하다 보면 집값에 버블이 안 빠진다. 안 빠진 거에 대한 나중에 정부가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정부도 생각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집값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이게 더 큰 리바운딩이 나오면 결국 정부가 다 역풍을 맞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집값이 내년 선거에 맞춰서 또 올라. 선거철에 또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나오겠냐고. 올라.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집값을 잡으라고 정권을 줬는데 집값도 못 잡았다. 그럼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지. 전략적으로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이걸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시장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놔두면 되는 거야. 놔두면 알아서들 다 해. 알아서들. 자,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도는 전세 총액의 아파트가 228조 3,800억, 전체의 75.6%. 여러분,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난다고 해서 빌라처럼 뭐 그렇게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 아파트는 내놓으면 팔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연립 다세대가 33조 4,200억. 이런 데서 터지겠지. 이런 데서. 그죠? 단독 다가구가 22조 8,100억. 오피스텔이 17조 5,600억. 그리고 갭 투자하신 분들도 전세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뭐 알아서들 다 갖다가 메꿔 뭐 부모님 집에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팔든지 나라가 이미 앞장서서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자, 시도별로 보니까 향후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이 서울이 118조 6,800억. 서울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경기도가 98조 9,300억 원, 인천이 15조 8,200.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233조 4,300억이 몰려 있다라는 거야. 뭐 이게 사실 자꾸 이런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가 실현하겠다라는 거, 하겠다라는 의지죠. 하겠다라는 의지야. 큰 문제예요. 자,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 1,700억. 부산도 많이 지금 역전세가 걸려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역전세가 많이 걸려있는데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안 올라가지. 그죠? 매물은 나오겠죠? 그죠? 팔려는 매물은 나오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그러겠지. 역전세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자꾸 지금 사는 전세도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가겠어요? 오히려 낮은 전세값으로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집값은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라니까. 맞다니까.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비굴한 발언을 했어. 길어도 1년이라며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시 개입한다.
앞으로 계속 완화해 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정부가 이런 뭐 계속 이럴 거 아니야. 뭐 다음에도 그러면 다음에도 갭 투자해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정부가 막아주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갭 투자가 또 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랄까요, 실망하고 있죠.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는데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 매물이. 근데 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뭐야? 반등하면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집을 내놓는 주인들은 많지만은 자기가 팔려는 가격과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가격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물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연말에 역전세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든지 떨어지든지 하겠지. 그죠? 자, 그런 그 버블이 빠질 수 있는 기회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이거야. 그죠? 정부는 절대로 여기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집값의 버블이 또 안 빠진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자, 9일 부동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일 기준 64,560건으로 올해 초 이후 27% 늘어났다는 거야. 올해 초보다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게 계속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정부의 13 대책 발표 이후 49,774건인데 6개월 만에 15,000건 가량 증가했다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매물이. 강남구도 연초 이후에 4,054건에서 5,92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반등하니까 물건을 내놓는 거야. 그러나 안 팔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도 26,499가구, 지난해 대비 9.2% 증가했어. 입주 물량 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입주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전세 가격은 초토화되니까. 자, 그러니까 역전세를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정부가. 역전세 우연 가구 비중이 지난 4월 기준 52.4%였는데 22년 작년이죠. 1월 25.9%와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역전세가 2배 정도 늘었어. 왜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역전세 우연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02만 6천 가구. 금액으로 보면 평균 7천만 원 정도 이제 역전세 걸렸다 이거야. 자, 7천만 원 정도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알아서 해결하면 돼. 뭐 어디 가서 뭐 달러 빚을 지든지 뭐 사채를 지든지 아니면 친지한테 꾸든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지금 집값이 버블이 빠져야 될 시기에 빠지지 않고 있잖아. 13 대책으로 안 빠졌고 요번에 또 연말에 빠져야 되는데 또 안 빠진다.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 기득권을 정부가 받쳐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그죠?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위험한 정책을 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빠져야 될 때는 빠져줘야 된다. 자,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 한 채도 살 수 없는 이 현재 상황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출산율이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정부가 생각한 그 주택 공급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